리버풀 FC의 감독인 유르겐 클롭은 공유했습니다. 이번 토트넘과 아스날의 경기를 수십 번 돌려봤습니다. 굉장히 수준 높은 경기였어요. 아는 사람 눈에는 이 두 팀이 얼마나 치열한 수싸움을 벌였는지 알 수 있었죠. 하지만 이날 경기장에 있던 전술가는 포스테 코글로와 아르테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손흥민은 이 경기의 흐름을 바꾼 숨은 전략가였어요. 현재 프리미어 리그에서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는 팀이 딱 4팀 있습니다. 바로 맨시티와 아스날, 그리고 리버풀과 토트넘인데요. 최근 토트넘과 아스날의 북런던 더비에서 마침내 이들 중 한 명이 패배를 가져갈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손흥민의 경이로운 퍼포먼스로 인해 토트넘은 무패 행진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스날은 자신들의 홈구장에서 승리를 챙기지 못해 분통이 터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에 비해 토트넘은 원정 경기에서 어쨌거나 승점을 따냈고 그리고 경기 내내 아스날에게 밀리는 양상을 보이다 경기를 뒤집어버렸기 때문에 토트넘은 마치 승리한 기분으로 자신들의 홈구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초 토트넘 지옥 일정의 마지막 고비가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스날과 리버풀로 이어지는 지옥의 2연전은 이제 단 한 경기만을 남겨놓고 있으며 토트넘은 리그의 그 어떤 팀보다도 어려운 초반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리버풀전까지 상대하게 된다면 토트넘은 7경기 중에서 무려 3경기를 빅식스 클럽과 맞상대하게 되는 건데요. 그러나 토트넘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전을 2대0으로 승리하였고 아스날의 원정 경기에서 2대2로 비기며 총 1승 1무로 만족스러운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리버풀전 뒤로는 상대적으로 약체 팀들만 만나게 되기 때문에 토트넘이 무사히 이 고비만 넘긴다면 리그 10경기 무패 행진을 바라볼 수도 있는 일정인데요. 아스날도 만만치 않은 상대였으나 리버풀은 더욱 토트넘 입장에서 까다로울 수도 있습니다. 리버풀은 저번 시즌 치욕적인 성적으로 챔스 진출에 실패하였고 그 결과 유로파리그로 떨어지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몇 년 만에 챔스 진출에 실패한 리버풀은 대대적인 스쿼드 개혁을 진행하였고 특히 중원 보강에 엄청난 공을 들였는데요. 그동안 늙고 두뇌 터진 축구를 해왔던 리버풀은 젊고 에너지 넘치는 팀으로 다시 거듭났고 이는 최근 포스트 코글로의 토트넘과 굉장히 흡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한때 손흥민과 득점왕 경쟁을 벌였던 모하메드 살라의 퍼포먼스도 심상치 않은데요. 토트넘과 리버풀은 만날 때마다 대량 득점이 터져나왔던 매치였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인기가 많은 흥행 보증수표였습니다. 특히 리버풀은 맨시티와 더불어 리그에서 가장 라인을 높게 끌어올리는 팀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리버풀의 뒷공간은 손흥민의 날카로운 라인 브레이킹에 공략당하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콘테와 무리뉴 시대와는 달리 현재 포스트코글로 체제의 토트넘은 리버풀에 꿀리지 않을 정도로 라인을 높게 끌어올리는 팀이고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난타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영국의 한 언론 매체는 다가오는 이 최고의 빅매치를 분석하면서 이번 시즌 가장 많은 골이 터져나오는 경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리그에서 가장 많은 골이 터진 경기는 셰필드 유나이티드와 뉴캐슬의 8대0 경기였는데요. 하지만 뉴캐슬과 셰필드의 경기는 한쪽에 너무나도 일방적인 학살극이었다고 볼 수 있었으나 리버풀과 토트넘의 경기는 두 팀이 가드를 완전히 내린 채 치고받는 난타전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클럽은 평소에 손흥민을 굉장히 리스펙트해왔다. 아마 그 어떤 감독들보다 손흥민에 대해 잘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클럽은 과거 인터뷰를 통해 손흥민을 영입하지 못했던 것이 커리어 최고의 후회라고 얘기했을 만큼 손흥민이라는 선수를 굉장히 고평가해왔던 감독이다. 그는 이번 토트넘전을 준비하면서 손흥민의 플레이를 수십 번 돌려봤을 것이다. 특히 아스날전 손흥민은 전술가적인 면모도 엿보였다. 손흥민은 동물적인 직감에 따라 움직이기도 하지만 그의 행동은 항상 철저한 계산하에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특히 후반전 로메로가 실수를 하며 다시 골을 헌납하자마자 손흥민이 보인 움직임은 정말 기가 막혔다고 볼 수 있다. 토트넘의 실점에 모든 선수들이 좌절하고 있는 와중 손흥민은 단 한 선수를 무섭게 주시하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교체로 들어온 조르지뉴이다. 조르지뉴는 패스 스킬은 뛰어난 굉장히 압박에 취약한 유형의 선수이다. 손흥민은 경기 재개 휘슬이 울리자마자
이 선수에게 패스가 건네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심판이 휘슬을 불자 과연 손흥민의 예상대로 공은 조르지뉴에게 향했고 손흥민은 곧바로 조르지뉴를 향해 달려들기 시작했다. 손흥민의 움직임에 옆에 있던 제임스 매디슨도 호응했으나 여기서 손흥민은 또다시 지능적인 플레이를 펼친다. 매디슨이 전방 압박을 강하게 내비두고 자신은 조르지뉴의 패스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위치를 이동한 것이다. 조르지뉴는 손흥민의 움직임으로 인해 자신의 패스 루트가 사라졌고 결국 우물쭈물하는 사이 매디슨에게 공을 빼앗겨 버리고 말았다. 그 후 매디슨이 침투에 들어가는 손흥민에게 패스를 건네주기란 너무나도 쉬운 일이었다. 그리고 손흥민이 1대1 상황에서 골을 꽂아 넣는 것은 더욱 더 손쉬운 일이었다. 손흥민은 이 경기의 숨은 전략가였다. 그는 감독으로서의 자질도 엿보이는 선수이다. 클럽이 과연 다가오는 경기에서 손흥민의 수싸움을 어떻게 읽어낼지 기대된다. 손흥민의 날카로운 라인 침투를 막지 못한다면 무패 행진이 처음으로 깨지는 것은 리버풀이 되고 말 것이다. 이번 시즌 제2의 전성기를 열고 있는 손흥민은 계속해서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손흥민은 토트넘이라는 클럽을 넘어 영국 런던을 대표하는 상징과도 같은 축구 선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정도로 손흥민은 토트넘 팬과 라이벌 팬을 가릴 것 없이 큰 존경을 받는 중이고 특히나 최근 사우디아라비아로 많은 선수들이 돈에 혹해 프리미어 리그를 등지고 떠났지만 유일하게 손흥민만이 수백억의 제의를 걷어차버리고 잉글랜드에 남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은 토트넘의 성적 부진이 계속되면서 케인과 손흥민의 이적설이 숱하게 났었고 결국 케인은 윈헨으로 떠나버렸지만 손흥민만은 토트넘에 남아 신화를 쓰고 있는데요. 이제 주장 역할까지 부여받으며 토트넘에서 더욱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손흥민은 더 이상 토트넘이라는 클럽에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의 다니엘 레비 회장은 재빠르게 손흥민의 재계약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손흥민은 아직도 계약 기간이 2년이나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아예 여기서 5년을 추가로 계약하여 아예 토트넘의 레전드로 팀에 남기겠다는 의도인 것이죠. 영국의 매체인 팀토크는 토트넘이 손흥민의 1년 연장 옵션을 아예 철회해버린 채 새로운 대형 재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는데요. 그리고 또 다른 매체인 풋볼인사이더는 이미 토트넘은 손흥민에게 구체적인 계약 제시를 마쳤고 가까운 미래에 재계약 오피셜이 올라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다가오는 경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손흥민이 최근 이러한 언론의 보도를 어떻게 받아들이지는 의문이나 확실한 것은 그동안 팀의 그 어떠한 비전도 보이지 않았던 과거의 토트넘과는 다르게 최근의 토트넘은 그야말로 기대로 가득 차게 만드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팀인데요. 특히 포스트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으며 팀에 오자마자 가장 먼저 손흥민에게 주장원장을 맡겼던 것이 최고의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처음부터 좋은 주장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선택에 있어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는 실력도 실력이지만 유럽에서 가장 프로다운 자세를 지니고 있는 선수이고 라커룸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얻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이죠. 또한 그는 토트넘 내부 사정을 속속히 알고 있는 베테랑이기까지 합니다. 이 선수가 아니라면 누가 이 팀의 주장을 맡겠어요? 나는 손흥민을 10년도 더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나도 아시아 지역 출신이고 아시아 쪽에서 일하며 손흥민의 활약상을 접할 수 있었죠. 그리고 만나는 축구계 인사마다 모두 손흥민의 이름을 극찬하더군요. 손흥민은 진정한 리더입니다. 앞으로 그와 함께 토트넘을 이끌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연 포스트코글루 감독과 손흥민은 비록 첫 시즌째지만 서로 굉장히 강한 유대감과 신뢰를 공유하는 듯이 보이고 손흥민 또한 포스트코글루 감독의 전술적 역량에 칭찬을 아끼지 않고는 했는데요. 선수들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때는 항상 클럽의 비전을 보고는 합니다. 그리고 클럽의 비전을 가장 전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감독이 누구냐 하는 것인데요. 과거 콘테 같은 졸장 감독 밑에서 고생했던 그 시절과는 다르게 적어도 이번 감독은 토트넘의 미래를 기대하게 만드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손흥민이 다가오는 재계약 제안에 어떠한 선택을 내릴지가 궁금해지네요.